자, 이제 계속 가죠. 오늘은 재밌는 짤을 패스하고요. 여론조사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긍정 26, 부정 64. 지난주랑 똑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성향별로 한번 볼까요? 보수가 336명, 중도가 256명, 진보가 292명, 여전히 한 40명 정도, 40여 명 정도 많습니다. 근데 다른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 보수건 진보건 공이 그 기준치를 갤럽에 맞춰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지지난주에 윤석열 지지율이 2%에서 뭐 폭등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한 말 있잖아. 야, 그러면 26%는 높냐? 26%는 높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시작점이 40이냐 20이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윤석열이, 제가 그 촛불 집회 나가기 전에 했던 발언은 제가 들은 건데, 여권에서 윤석열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10%대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참고용일 뿐이고, 한국 갤럽은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한국 갤럽은 스폰서가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상담원들 데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26%에 저렇게 머물러 있어. 근데 윤석열의 회심의 카드가 안 먹혔죠. 석유 시추가 안 먹혔어. 근데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인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윤석열이 지금 26%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지율이 너무 위험한 상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이 뭐 10% 가야만 탄핵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심리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해요. 안 되겠구나. 나 이 새끼를 찍었지만 도저히 지지 못하겠구나 하는 여론이 더 커지면 윤석열이 20% 밑으로 가면서 실제로 국회의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오늘 청문회가 큰 기폭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그 블랙 인베스트먼트의 존재가 이제 알려지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궁극적인 의문, 왜 임성근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면 임성근이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엄청나게 큰 로비를 했나? 뭐 이런 상상까지 많이 뭐 퇴자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의문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와, 이건 너무하네, 이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기름 사태 터뜨리고 해외 순방 다녀오면서 떨어졌던 지지율을 근근히 지금 약간 끌어올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오늘 청문회가 다시 바닥을 기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겁니다. 맞죠. 보수 쪽도 볼 사람 볼 거 아니에요. 네. 보겠죠. 근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불리한 내용이 언론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최혜병 특검법을 해야만 되는 이유들이 계속 돌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짓 있잖아요.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자기 지지율 방어용인 거예요. 네. 내가 못했더라도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저를 지지해 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이 지지를 지키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2년 정도 지났는데 지지율이 22%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 금방만 가도 뭐 망했네, 뭐 폭망했네. 맞아요. 박스권이네. 네, 뭐 박스권이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20%만 넘어도 뭐 당연한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벌써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원전 이슈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보수 쪽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전이요? 석유 아니고? 아, 석유. 석유. 네. 네. 원전에 꽂히셨군요. 자, 어쨌건 지금 근데 뭐 더 큰 문제는요, 윤석열한테 유리한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랑 똑같은 효과. 아, 저 새끼 저거 거짓말 하는구나.
전 무능하구나. 최근에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래서 그 출생률 높이는 것도 내놓은 대책을 봤더니 황당한 것만 줄줄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빠들 무슨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방법이 없는데 국회가 지금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단독으로 국회를 주도해버리면 윤석열한테 불리한 요소만 돌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받고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의석이 절대적으로 적은 당은요. 의석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론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론도 안 좋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없는데 여론이 국민의힘 편이라면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편이라면 민주당 일하기 불편해져요. 그러면 상임위원장 뭐 다 가져온다거나 저렇게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들만으로 청문회를 한다거나 불가능해요. 근데 뭘 해도 그게 역풍이 안 불잖아요. 그게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지점이다. 사실상 지금은 심지어 탄핵 상태잖아요. 민주당이 명분을 찾고 있잖아요. 국민들한테는 윤석열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런 여론조사의 저 기준이.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빌드업하는 거죠.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살떨리는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김건희 이름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요. 끝나가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제보를 했을 거고요. 오늘 박균택 의원 잘하대. 박균택이 윤석열보다 연수원 선배예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박균택, 양문남 이 두 분이 사의를 표명하게 되는 바로 그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보다 더 선배가 이건태라니까요. 거기 보면 되게 골 때려. 거기 법사위에 다 있는 거네요. 근데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하고 동기잖아. 네. 그보다 바로 이기수 선배들이 양문남, 박균택 이렇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검사 출신들을 배치한 이유가 오늘 위원들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 그 뭐 법조인 출신이 아닌 사람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지 지금. 새날 방송 볼 팀이 어디 있어? 더 재밌는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끼리 짜고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보다 재밌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의원실별로 개인별로 준비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상임위 의원 보좌진들이 모여서 단체 그 회의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어렵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